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장미라고 합니다. 나이는 34살이고요. 탈북한 지 5년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자신의 삶이 없는 타인의 삶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도 역할과 책임이 기본적으로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는 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처녀 시절에는 저희도 꿈을 꾸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삶이 그런 것들을 허락치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친구들도 결혼해서 나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결혼을 하고 나면 자식들을 양육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붓더라고요. 네. 여성으로 태어나면 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물론 종종 매체에서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여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고 감히 말씀드리건데 김정은이 안중에 있는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여성들은 그렇게 자신의 꿈을 꾸고 펼칠 수가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아마 유교 사상이 북한에 만연해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남자는 공부를 시키되 여자는 공부를 시키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만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한 여성이나 하지 않는 여성이나 결과적으로는 시집을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대학 공부는 여자한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대학 3개 졸업하느니 시집 한 번 잘 가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북한에서 공공연히 하기 때문에 사실 북한에서는 여자가 공부를 잘하고 대학교에 가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글쎄요. 아마도 내려오던 그런 관례를 따랐던 것 같아요. 25살에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낳고 이런 관례가 일찍부터 어머님 시대 때부터 내려왔었기 때문에 저희도 자연스럽게 따랐던 거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특별히 여자가 할 일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꿈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여자의 주된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빨리 결혼하는 게 아닐까. 사실 제가 탈북하기 전에 그래도 결혼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은 있었어요. 아무래도 대학교를 졸업한 여자들이 결혼을 천천히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친구한테 여쭤봤더니 어차피 결혼을 하면 지옥 같은 생활이 펼쳐지는데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자치기 위해서 결혼을 늦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어요. 아무래도 빨래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대학교에 올라갔는데 그 빨래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중학교 다닐 때는 저희 어머님이 다 빨래를 해주셨는데 제가 직접 빨래를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겨울에 빨래를 하는데 정말 뼛속까지 손이 얼어든다. 이 느낌이 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저희 어머님 세대 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밥을 한 끼 해 먹으려면 부뚜막에 불을 지펴서 밥을 해 먹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급히 해결이 되는 게 여자들한테는 참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세탁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경에 일본하고 무역을 활발히 했어요. 그러면서 중고 세탁기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전기 문제예요. 그래서 전기가 오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거든요. 저희 집에 냉장고도 있었고 세탁기도 있었는데 제대로 사용해 본 경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전기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죠. 사실 저는 그렇게 차별을 당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억울했던 게 그 청소 문제. 네. 그거는 참 억울했었어 가지고 제가 교탁 앞에 나와갖고 남학생들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교실인데 이거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자 그랬더니 남학생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다른 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가 무슨 공주인 줄 아냐. 너 자신을 알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전혀 접하지를 못했어요. 공부만 했었고 대학교 올라가서부터는 그래도 어머니랑 떨어져 살다 보니까 좀 북한에서 말하는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서 그런 영상들을 봤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봤던 드라마가 태양사신기?
네, 너무 좋은 드라마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봤던 드라마가 역시 역사물이었는데 선덕여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정말 중독이 되어 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차츰 드라마를 끊을 수가 없게 됐었고, 제가 가장 흥미롭게 봤던 드라마 중에 펀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 그 펀치에서는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검찰총장이 잘못을 저질러서 결과적으로는 감방으로 가요. 근데 저는 정말 그거를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드라마의 내용은 좋았다. 뭐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내용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머지않아서 여기 한국에서 대통령이 그 감방으로 보내줬다 이런 기사가 북한에서 막 쏟아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놀라웠었죠. 아, 이게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구나. 물론 뭐 정치 진영의 싸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됐었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뭐 차치하더라도 김정은을 끌어내릴 수는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 동네에서 누군가가 불순영화 보다가 잡혀가가지고 7년 형기 받았다, 5년 형기 받았다 이런 말들은 계속 들려왔어요. 어느 한순간에 아, 이 나라를 나는 떠나야겠어 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대학교 때부터 뭐 영화라든지 그런 책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쌓였던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불만이 쭉 쌓였다가 어느 순간 오빠 여자친구가 먼저 탈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서 2019년 1월에 전화가 왔어요. 여기 남한으로 오지 않겠니? 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빠는 그때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나도 저희가 탈북을 하면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상이 변질러 보고 저희가 크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빠는 당연히 가장으로서 거절을 했는데 제가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계속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면서 한 10개월을 설득했어요. 네. 아마 전화가 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탈북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정말 뭐 사람들이 저희를 데리고 뭐 차를 타고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바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줄 알았어요. 아마 이렇게 어려운 길이 있다면 탈북을 했을까라고 스스로 자문자답을 할 정도예요. 중국으로 가서 아, 이젠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여기서도 안전하지 않아. 베트남까지 가야 너희들이 안전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제가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까지 사고 없이 갈 확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라고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인신매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중국으로 가갖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뭐 금전적인 거라든지 그리고 연주를 찾아서 한국으로 오는 케이스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대한민국에서 바로 연락이 왔었고 브로커들을 저희가 돈을 주고 산 상황이었어요.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저희 가족이 3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는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 때도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공안이 네, 에스코트를 해줬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조금 불안하고 그랬지만 네,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있었죠. 네, 처음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저는 영상으로만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사고와 생각을 하고 다르다면 말투와 옷뿐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되게 자신만만하게 나왔는데 처음에 너무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수시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손님들한테 가서 주문을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너가 북한에서 왔지 않니? 말투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 그때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주문이라는 게 너무 단순하고 스킬이 필요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단순히 주문도 못 받는 아이가 되어 있었구나. 이런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저를 좀 힘들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점차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래. 또 저를 또 사람들한테 보여줬고 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바람의 노래라고. 거기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우리가 사는 거는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이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남한 사회와 한국 사회의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 그 살아가는 방법에 맞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여기 한국 사회에 와서는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시 사회에 맞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평화 사회에 와가지고 잘 살아가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방법은 사람이 깨우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호모 사피엔스들이 잘하는 게 적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느슨하게 먹고 그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바심 같은 거 내지 말고. 네. 외적으로는 제가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마랑 같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고, 내적인 변화로는 좀 더 제가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뭐 주스 한 잔 기울여도 그게 행복이구나. 대화를 하나 나눠도 그게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너무 넓고 여자들이 할 일도 많다. 네. 그거는 가족애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엄마가 되게 헌신적이신데 그런 가족애가 뭐 내가 정말로 죽는 순간이 와도 나를 다시 손잡아 일으켜줄 그런 가족이 있구나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와서 금전적으로는 괜찮아졌지만 아직도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렇게 버팀목이 되어줄 가족이 없어서가 아닐까.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그 뭐 거대 그 진짜 옛날로 돌아가 봐도 가족이 힘인 것 같아요.